사이비 종교의 모든 교주는 반말을 해요. 그리고 용암 무당도 반말하세요. 어려서 복숭아 나무 있었지? 집에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 없어서 살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어느 날 영화나 현실에서 볼 때 좀 말도 안 되는데 왜 저런 거에 저렇게 빠져들지? 왜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게 전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인정.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되게 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정. 근데 우리 한국은 저희 집안과 제 주변은 인정보다는 평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했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잘했어. 근데 잘했어는 칭찬보다는 평가거든요. 그리고 누구 중심일까요? 나 중심이에요? 너 중심이에요? 그 느껴지죠? 그럼 나는 평가자예요. 잘했어?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왜 이렇게 못했어? 그리고 뭘 잘못하면 야 괜찮아. 자, 딸이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몇 년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사실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엄마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첫 마디를? 왜? 왜? 왜요? 또? 힘들었겠다. 괜찮아. 재혼 또 해. 엄마도 했잖아. 그런 거 흠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입장이라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혼하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은 그 첫 마디로 엄마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에? 힘들면 고마도. 그런 말투로요? 만약에 딸이 이혼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너 이혼해도 엄마 딸, 결혼 전에도 엄마 딸이었다. 너랑 엄마랑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되게 속상한데 네가 이혼하는 게 속상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혼 결심을 저번 주에 해서 엄마한테 말하는 게 아닐 텐데 너 그거 몇 개월, 몇 년, 심지어 10년도 넘었을 수 있을 텐데 엄마한테 말 못하고 우리 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그게 속상해.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응?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도 네 엄마고 네가 이혼해도 너의 엄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딸의 마음에 진짜 눈물 나면서 진즉에 할 걸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절대적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인정을 받느냐, 이게 너무너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성과를 냈는데 잘했어. 이건 평가. 아우 너무 멋있다. 너 너무 좋겠다. 너 너무 좋겠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드린 그 말씀 있잖아요. 엄마가 좋은데 넌 엄청 좋겠다. 이거는 네가 주인공이고 너의 기쁨에 내가 기쁘다는 최고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자는 너야 이렇게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주체자라고 느끼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딸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진짜 멋있다. 막 애가 뭐 이렇게 좀 웃기는 짓 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그냥 우리 아들 진짜 넌 어쩜 그렇게 재밌냐. 흉내도 잘 내고. 이래야지 내가 주체자구나 이런 걸 하지. 지혜비 같은 새끼 저거. 아이고 저 자발머리 없는 새끼 저거 정말. 저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 지랄이야? 들어가! 엄마가 하라는 거 했어 안 했어? 딱 30분 있다가 이 새끼 어쩜 저렇게 저 지혜비를. 지혜비도 왔다 가셔야 되고 복잡하다 말이에요. 아주 복잡해. 그리고 항상 아이는 감시자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체자가 아니야.
그러면 엄마 앞에서 뭐 아빠 앞에서 좀 하는 척 하다가 엄마 아빠 사라지면 자기대로 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달콤해져요. 그게 뭐든. 근데 오히려 까놓고 하면요, 별도 잘 못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야, 너 봐. 거실에서 봐.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이고, 왜 웃어요, 지금? 그러면 더 재미없을걸요? 인생이? 아니, 자기들이 우리가 살면서 몰래 즐기는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들의 세상의 맛이 더 없어진다고요. 자, 근데 우리의 언어들은 주로 인정이 많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평가가 많아요. 인정의 다른 이름은 감탄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차지만 좀 감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내 스스로 감탄하기 어려우니까 남이 감탄해 주길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하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나 변한 거 없어,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요. 지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지가 보라고요. 이상하다고요. 그때 우리는 친구가 뭐라고 말해주길 바래요? 야, 너무 어울린다. 너무 어울려. 너 진짜 어디서 했어?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어울려. 네 왁구에 너무 이게 대박.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남한테 뭐 할 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낮추거나 까. 아니면 아예 얘기 안 하거나. 그리고는 상대방이 더 놀라주기를 바라죠. 그리고는 그 놀라주는 친구들하고 중장기적인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래된 친구들 봐보세요. 편안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걸요. 이렇게 막 바른 말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똑바로 말해줄까? 너 언니 성격 알지? 아니, 내 성격 알지? 나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알지? 나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 이런 사람하고 정말 많이 어울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 인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인정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이 인정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패션에 되게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 남자가 개인차지만 한국 남자가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분들이 옷 잘 입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근데 여러분 왜 진짜 이렇게 뭐예요? 진짜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자, 근데 저는 한국 여성들이 옷을 전 세계적으로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밀라노, 파리, 런던, 동경, 베이징, 뉴욕. 제가 웬만한 데 이런 데 좀 다 가보면서 그런 걸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한국의 여성들은 옷을 진짜 잘 입어요. 그리고 대학에 몇 년 교수를 하면서 봤는데 여대생들도 옷을 되게 잘 입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친구들은요, 직장이나 대학을 다닐 때 옷을 좀 어떻게 입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되게 편안하게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 후드티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깅스. 아니면은 진짜 뭐 되게 편해. 그냥 뭐 캔버스 신발 같은 거, 반스 이런 거.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학의 여대생들 옷들을 보면 짧거나, 그리고 되게 과감한 패턴들, 과감한 어떤 뭐, 그리고 이제 가방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상대적으로 패셔너블해요. 절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대학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특징이 가지고 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는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축제가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도 파티가 있어.
그래서 그때 자기의 모든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심지어 부모가 리무진도 맞춰줘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파티를 해. 대학에도 파티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파티 문화가 아예 없고, 두 번째는 우리는 축제도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문화가 있어요? 클럽 문화가 있어. 예? 우리는 무슨 문화가 있다고요? 클럽 문화. 그러니까 강물과 바닷물은 똑같은데 이 물이 위에서 있을 수 없으니 밑으로 스며들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클럽 문화하고 두 번째는 일상의 패션이 엄청 강하게 와 있어요. 일상에서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평상시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았다 틀렸다의 개념이 아니라 특성. 자, 근데 이 인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어느 정도 얼추 받았으면 그게 있었을 텐데, 그게 좋게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뭐가 딱 이러니까 내 삶에는 축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막 야호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막 야 나 이거 됐다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얼굴의 표정들이 이렇게. 그 술자리에 가면은 엄청 화려해. 막 말도 많고 막 갇혀있던 모든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인생은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기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전쟁 같은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가 보기엔 사기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사기. 근데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사기를 올려주는 거는 좀 약하구나. 축제는 없고 인정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내가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정에 대한 극단주의자가 됐어요. 첫 번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 딱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래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신난다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고 저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 그래서 계속 발전해야지. 좋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러니까 버릇 나빠지고 결국 항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다 안 봐. 그리고 안 좋다고 한 사람, 나한테 비난한 사람 그 비난을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제가 보기에 인생이 깊어질지는 몰라도 어둡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인정에 대한 극단주의적 성향이 생겼냐면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함몰돼 버린다고요. 내가 인정할 만한 권위자가 나타나면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거를 그냥 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너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대학교 때 한 번 있었고 요즘도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크게 이제 두 명의 따거가 계시고 이제 잔잔바리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좋게 말하면 헌신이고 다르게 말하면 함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사이비 종교들이 흥행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모든 교주는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반말을 해요. 그리고 용한 무당도 반말하세요. 어려서 복숭아 나무 있었지 집에?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 없어서 살았어. 본인이 틀렸는데 당황하지도 않아. 나갈 길이 다 있고, 아 다행이다, 어려서 복숭아 나무 없어서 저희 집은 그냥 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어느 날 영화나 현실에서 볼 때 뭐 좀 말도 안 되는데 왜 저런 거에 저렇게 빠져들지? 왜요? 내가 그분 얘기가 어떤 게 나한테 맞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위자가 어렸을 적에 나와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 그러는 게 훨씬 덜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가 훨씬 덜 나왔을 거예요. 권위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 그러다 보니까 인정에 대한 극단주의자가 된 거죠. 내가 조금 뭔가 이야 이분이야 라면 함몰돼 버리고, 나머지의 잔잔바리의 일상의 칭찬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 제 자아가 생겨버렸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전 이제 올해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되게 좋아요. 저의 20대보다 저의 50대가 전 좋아요. 그리고 저의 30대보다 저의 50이 전 좋아요. 문득. 그때는 너무 생각의 여유, 어떤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막 산 것 같아요. 그냥 그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 먹음이 주는 나 스스로에 대한 조그만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 여러 가지에서 왔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힘이 빠짐으로써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힘이 빠지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 강연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예전보다 요즘이 더 보기 좋대요. 그래요? 제가 이거는 진짜 최근에 제 갱년기 되게 오래 왔어요. 오래 왔는데 3년째.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갱년기가 이제 들어서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갱년기를 심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 아, 진짜 갱년기라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다. 씨. 제가 이제 갱년기가 너무 심해질 때는요, 저한테 나타난 가장 큰 증상은 무기력감이에요. 다 하기가 싫어. 인간이 기본 욕구도 다 사라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살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나니까 주변 사람한테 말하기도 쪽팔리고 강의해서 얘기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안 돼. 제가 최근에 눈이 너무 나빠졌거든요. 유튜브를 보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나빠져 버렸어요. 유튜브가 이게 무제한이 되면서 유튜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큰 거 하나 건졌어요. 소비 더 머니라는 채널이 있어요. 소비 더 머니. 네. 쇼미 더 머니가 있는데 그거에 이름을 착안해서 소비 더 머니.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에 돈에 대한 이건데 진짜 내용이 너무 괜찮아요. 뭐 브랜드 막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톰 포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톰 포드라는 미국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였다가 나와서 지금은 톰 포드라는 자기 이름으로 이제 향수도 팔고 선글라스 많이 팔고 안경 팔고 수트 팔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가 영화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돼서 뭐 상도 노미네이트도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인데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는데 3년 만에 심장이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건 피하고 산소를 온 몸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죽기도 싫다. 살고 싶어서요? 아니요. 죽기 귀찮아서. 이게 저의 현존인데 싶다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인생 행보를 보니? 심장이 뛰기 시작하네. 그거는 톰 포드를 사야지가 아니었었어요. 톰 포드 수트를 사고 톰 포드 향수를 사야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건축학교에도 들어갔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옷을 딱 봤는데 그때 자기의 그것이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돼야 되겠다. 강사가 되지 말고 내 이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이제 그리 많이 남았을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오늘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의가 조금씩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이 성경책의 첫 66권의 첫 그 챕터의 그 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인데 이제 세상이 시작됐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건 종교를 떠난 일반적인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워딩이. 제가 톰 포드의 유튜브 그 영상을 봤던 것처럼 결국은 그 언어가 제 안에 창세기의 시작을 또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너무 고맙게 김창호 콘서트가 거의 업계에서 최초로 유료로 관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연장에 아예 누가 오지를 않으니까 돈을 주고 이제 청중을 섭외를 한 거예요. 아침마당 아주머니들 이렇게 하는 아주머니들이 이제 제가 처음 아침마당 할 때 25,000원을 받으셨었어요. 이렇게 하면 5만 원까지 줘요. 왜냐하면은 이게 뇌공학이 아주 간단한 이론이 이게 있는데 여러분 현장은 우리 지금 200명밖에 못 오지만 유튜브는 많이 보면 100만 명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볼 때 여러분의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호의적으로 듣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누군가가 뭐 웃기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웃으면 사람의 뇌가 그 웃음소리랑 비슷한 표정으로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하는 분들을 처음에 전문으로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촬영 감독님 계시고 PD님 딱 계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누구한테 하냐면 방송을 좀 하면서 이제 알아서 하는 아주머니들을 관리하는 실장님이 있어요. 이 실장님이 이제 그분도 여기 그분이었다가 이제 짬밥이 되면 총괄하시는 십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아이고 실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은 창옥 씨 나 된다고 했지? 나 된다고 했잖아. 좋아.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PD님한테 가서 PD님 안녕하십니까? 촬영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딱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이분이 딱 이렇게 카메라 밖에 있다가 딱 분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탁탁 쳐요, 손을.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아주머니 분들이 PD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강사를 보지도 않아요. 이 실장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실장님 탁탁 쳤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부대 같은 거니까, 군 부대 같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살면 그 힘을 받아서 여기로 이게 다시 오잖아요. 물론 그게 인위적인 거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고, 여러분은 고생하시고 나서 어떤 인정을 받으셨고, 여러분은 그 언어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계속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첫 시작을. 이게 앞으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가 또 세상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울림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